지금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APC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경주 사전회의 중 백악관 보건자문이 돌연 쓰러진 것인데요. 48시간 안에 회의가 재개되지 않으면 한미 의료 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건 최신 AI도 첨단 장비도 아닌 비효율적이라 평가받던 한국의 의료진이었습니다. AI가 멈춘 순간 한 의사의 직감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의료의 미래를 바꿔놓을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보건정책 자문관 앨리슨 하퍼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후 3시 47분 경주 힐튼 컨벤션홀 320석 규모의 대연회장에 모인 37개국 대표단 앞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일 때마다 눈이 부셨고 동시통역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한국어 억양이 귓가를 자극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12회 빠른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국의 AI 기반 응급진단 시스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경주 첨단의료센터 소속 의사였어요. 그래프와 수치가 화려하게 넘어갔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년 전 제 오빠 제이슨이 방콕의 한 병원에서 항생제 과다 투여로 신장을 망가뜨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시아 의료 시스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이유였죠. 옆자리에 리처드 밀턴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의료는 감정에 의존한다고 우리는 데이터를 믿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치가 전부였어요. 감정은 오류를 만들고 직관은 사고를 낳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가 전달되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오작동할 경우에 백업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인간 판단의 개입 비율은 몇 %인지요. 통역사 민서가 제 질문을 한국어로 옮겼고 무대 위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답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중앙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왼팔에 찌릿한 통증이 번졌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노트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32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입술이 저렸습니다. 리처드 밀턴이 제 어깨를 잡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무대 위 의사가 뛰어내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수치를 믿지 감동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 몸은 어떤 수치로도 설명되지 않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회전하듯 돌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320명의 발소리가 일제히 움직이는 진동이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대 위 스크린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AI 시스템의 그래프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시스템이 저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제 맥박을 짚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체온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이 지금 저를 잡고 있다는 것을요. 앰뷸런스 안에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3분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16초마다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짓눌렀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고 있었죠. 경주 첨단의료센터 응급실 입구가 열렸습니다. 5명의 의료진이 일제히 달려왔어요. 하얀 가운이 펄럭이고 고무 바퀴 달린 침대가 복도를 가르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에 유도등이 빠르게 지나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영어로 불렀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3번 베드에 누웠어요. 의사 한 명이 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눈부셨죠?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꽂았고 차가운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고 왼쪽 팔이 저렸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AI 응급진단 시스템이었어요. 제 바이탈 사인이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심전도 패턴. 모든 수치가 화면에 떴죠. 저는 그 화면을 응시했어요. 데이터를 믿는다고 말했던 제 신념이 지금 저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어요. 3초, 5초, 8초. 로딩 아이콘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시스템 오류라는 빨간 글자가 화면 중앙에 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기술이 저를 버렸어요. 리처드 밀턴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통역사 민서가 뒤따라왔죠. 리처드는 모니터를 보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이래서 인간보다 기계를 믿어야 한다고. 기계는 고장 나도 수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하면 끝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의료진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표를 단 의사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AI 시스템 재부팅까지 예상 시간 12분, 수동 판단으로 전환한다고요. 간호사들이 청진기와 혈압계를 들고 왔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기계 없이 사람 손으로 진단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지우가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고 의사의 눈빛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눈빛은 기계의 스캔과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죠. 움직이고 있었어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10초간 심음을 들었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심초음파 준비, 응급심장 효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대기 상태 유지. 리처드가 또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 데이터 없이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60초간 침묵했죠. 그 60초가 일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의사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저를 읽고 있었어요. 한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의심, 즉시 중환자실 이송 후 관상동맥 중재시술 준비.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리처드가 반박했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호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복도를 지나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줄지어 지나갔어요. 기계가 멈춘 순간 그들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기도 했죠.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이 지금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오후 4시 29분 9개의 할로겐 램프가 일제히 제 몸을 비췄고 섭씨 22도로 유지된 수술실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씌우며 10부터 거꾸로 세라고 했습니다. 19, 8. 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의식이 가라앉기 직전 한지우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 모니터실에는 7명의 외신 기자가 모여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PC 취재차 경주에 온 기자단이었죠. 그들은 실시간 생체 신호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백악관 자문관의 응급수술. 이건 의료 사건이 아니라 외교 이슈였습니다. 한지우가 메스를 들었어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 하행지 협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작하는 순간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흔들렸어요. 심실세동이었죠. B-하는 경고음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150줄 충전 완료. 패들이 제 가슴에 닿았고 몸이 뒤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전도서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죠. 한지우가 멈췄어요.
5초간 제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심방절개,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보조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한지우는 이미 메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절개였어요. 심낭을 열고 심방벽에 접근했습니다. 한지우의 손끝이 제 심장 표면을 직접 만졌어요. 기계가 아닌 손가락으로요. 박동이 느껴졌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있는 리듬이었다고요. 한지우가 심장을 직접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일정한 압력과 속도로요. 30초, 1분, 1분 30초.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하듯이요.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작은 파형이 나타났어요. 미약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한지우가 손의 압력을 조절했고 파형이 점점 커졌어요. B-, B-, B-. 규칙적인 심박음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3초간의 정적.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지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스텐트 삽입 작업을 재개했죠. 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실의 기자들이 일어났어요.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CNN 기자가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중계했어요. 한국 의사가 심장을 직접 마사지해 환자를 살렸다고, 기계가 아닌 손으로 생명을 되돌렸다고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취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영상을 봤어요. 한지우의 손끝에서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장면을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은 전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오후 6시 14분. 1시간 45분간의 사투였습니다. 한지우가 장갑을 벗으며 수술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몰려든 기자단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모니터실 화면에는 제 심전도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끝에서 3개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이 저를 살렸어요. 수치가 아닌 판단으로, 기계가 아닌 손으로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를요. 회복실 침대에서 깨어난 건 오후 7시 52분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흐릿했고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는 쉰- 소리가 3초마다 들렸어요. 가슴에 붙은 12개의 전극 패드가 피부를 당겼고 오른팔 정맥주사 라인에서 차가운 액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눈만 깜빡였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한 모금 먹였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창밖으로 경주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제 생명보다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밀턴의 목소리였어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회복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와 언쟁하고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이 들렸어요. 의료과실, 프로토콜 위반, 외교 문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30분 뒤 리처드가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통역사 민서가 뒤따라왔어요. 리처드는 제 침대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는 말했어요.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APC 일정 중단을 건의하겠다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민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밤 9시 CNN 속보가 떴어요. 간호사가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어요. 백악관 자문관, 한국의 실험대 위에 올랐다. 기사는 AI 시스템 오류를 강조했고 검증되지 않은 수동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에는 경주 첨단의료센터 건물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범죄 현장처럼요. BBC도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APC 전야 의료 외교 사고로 번지나.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미국 측 한국 의료진 조사 요구.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화면을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빨라지고 많아지고 긴박해졌습니다. 의료진 회의가 소집됐다는 안내방송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잡아야 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한지우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았어요. 조사위원회 소환 통지서를 들고 있었죠. 다른 의료진 3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걸어갔습니다. 묵묵히요.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진정하겠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제가 믿지 않았던 시스템이 지금 제 때문에 심판받고 있었어요. 밤 11시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즉각 대응팀을 꾸렸어요. 언론은 24시간 실시간 중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제 수술이 국제 스캔들이 되어버렸죠. 회복실 불이 꺼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한지우가 살린 이 심장이요. 하지만 그 심장 때문에 한지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살아서 미안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녀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명예도 멈춘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정치는 진실보다 빨랐고 비난은 감사보다 쉬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15분, 저는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흡이 안정됐고 가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수치는 정상이었죠. 72회, 규칙적이고 힘찼어요. 저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18시간 만에 제 의지로 움직이는 몸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밀턴과 미국 대사관 직원 2명이었어요. 조사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제가 먼저 말하겠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단호했어요. 민서를 불렀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어요. 한지우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리처드가 반대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권리라고, 제 생명을 구한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민서가 전화를 걸었고 10분 뒤 한지우가 왔습니다. 한지우는 지쳐 보였어요. 밤새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가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지우를 마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인지 사과인지 고백인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AI는 나를 진단했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했다고요. 민서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기계가 멈췄을 때 당신의 손이 움직였다고요. 수치가 사라졌을 때 당신의 판단이 남아있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이 저를 살렸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요. 한지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짧았어요. 환자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민서가 통역했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지우는 덧붙였어요. 심장은 숫자로 뛰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심장은 지금 숫자가 아닌 감정으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리처드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한지우에게 물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게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의학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오전 9시 저는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이 놀랐고 리처드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37개 언론사 기자 8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 수십 개가 제 앞에 놓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었다고요. AI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켰지만 한국 의료진은 오류를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기계가 멈췄을 때 사람이 움직였고 데이터가 사라졌을 때 판단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2년 전 제 가족이 겪은 일 때문에 아시아 의료를 불신했다고 하지만 그 편견이 틀렸다고요. 한국은 저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다고 그게 진짜 의학이라고 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의료 과실 주장을 철회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실이 아니라 구원이었다고 실험이 아니라 헌신이었다고 답했어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APC 일정 중단 건의를 철회하냐고요. 저는 웃었어요. 중단이 아니라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한국의 인간 중심 의학을 배우는 세션을 추가하자고 말했죠.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가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리처드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병원에서 저는 2번 태어났다고요. 한 번은 수술대 위에서 또 한 번은 편견이 깨진 지금이라고요. 회견이 끝나고 휠체어를 돌렸을 때 한지우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통했어요. 외신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간 중심 의학의 선두로 부상.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라고요. 10월 31일 오전 10시 정각 APC 정상회의장 본회의실. 43개국 대표단 520명이 착석한 홀의 온도는 섭씨 21도였고 천장 높이 12m 공간에 14개의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 3열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수술 부위를 보호하는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팔에는 정맥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개회식이 끝나고 긴급 안건 상정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대형 스크린에 제안서 제목이 떴습니다. 한미 공동의료협력체 신설건. 홀이 조용해졌어요. 520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3일 전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기술과 인간의 협력이 생명을 구했다고요. AI 시스템과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작동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제안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AI 시스템과 인간 판단의 조화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스크린에 예산안과 로드맵이 떴어요. 5년 계획, 양국 정부 공동 투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석이 술렁였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을 요청했죠. 의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섰어요. 제 목소리가 홀에 퍼졌습니다. 저는 3일 전 이 도시에서 죽을 뻔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살아서 서 있다고요.
그게 가능했던 건 기계와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43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경쟁하던 나라들이었지만 이제 생명으로 연결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 심장이 그 증거라고, 이 심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살린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먼저 한국 대표단에서 시작됐고 일본과 호주로 번졌습니다. 캐나다와 영국도 일어났어요. 마침내 미국 대표단도 박수를 쳤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까지 주저했지만 결국 손을 들었죠. 520명의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장이 투표를 선언했어요. 찬성 41개국, 반대 0, 기권 2. 제안은 통과됐습니다. 스크린에 가결이라는 글자가 떴고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폐회 후 기자들이 한지우를 찾았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에서요. 카메라 30대가 그를 둘러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감이 어떠냐고,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했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고, 그저 의사일 뿐이라고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일을 뭐라고 정의하겠냐고요. 한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라 마음의 통역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춰 섰어요. 마음의 통역. 맞아요. 한지우는 제 몸을 고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편견과 불신으로 막힌 제 마음을요. 기계가 번역하지 못한 것을 사람이 통역했던 겁니다. 한지우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복도를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따라갔지만 한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단호한 걸음이었죠. 세상이 영웅을 원했지만 한지우는 그저 의사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경주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 회의장에서 국경이 사라졌다고요.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계도 허물어졌다고요.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어요. 제 심장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 퇴원 기자회견장. 경주 첨단의료센터 1층 컨퍼런스룸에 68명의 기자가 모였고 카메라 23대가 삼각대 위에서 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실내 온도는 섭씨 23도,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가벼운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단 앞에 섰어요. 정장 재킷 안쪽으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죠. 96회, 평소보다 빠르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5일 전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 발로 서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작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게 제 새로운 증명서였어요. 살아있다는 증명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다고요. 수치가 아닌 존재로, 데이터가 아닌 생명으로요. 그게 이곳 의료의 본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줌인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12년 동안 아시아 의료를 불신했던 제가 부끄럽다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한지우 선생님과 의료진 덕분에 저는 2번 살았다고, 한 번은 육체적으로, 또 한 번은 정신적으로라고 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국 의료를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평가가 아니라 배움이라고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기술만큼이나 인간성도 중요하다는 걸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백악관 복귀 후 정책 방향이 바뀌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뀌어야 한다고, 의료 정책에 인간 중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놓겠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회견이 끝날 무렵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리처드 밀턴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리처드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리처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열었어요. 5일 전 본인의 발언을 철회한다고 한국 의료진에게 공식 사과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리처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미 의료 협력 협약서였어요. 오늘 아침 워싱턴에서 승인받았다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서명란에 펜을 대고 이름을 적었어요.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8명의 기자가 숨죽이며 지켜봤죠. 서명을 마친 리처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도 끄덕였죠. 말은 없었지만 화해였습니다. 기술로 경쟁하던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한지우가 객석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수술 직후였을 거예요. 저는 연단을 내려가 한지우에게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어줬죠. 한지우 앞에 섰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아니라 인사였습니다. 감사였죠.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로 경쟁하던 나라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동반자가 되었다고요. 민서가 통역했고 한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이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AP통신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한미 의료 협력 생명으로 다시 쓰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시 쓰고 있었어요. 편견의 역사를 불신의 기록을요. 회견장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이 높았어요. 11월의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차게요. 이 심장은 이제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한지우가 저를 고쳤지만 저도 무언가를 고쳤어요. 편견을, 오해를, 국경을요. 우리는 서로를 고치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게 진짜 의학이고 진짜 외교였죠. 11월 3일 오후 6시 42분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47개의 전통 조명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고 섭씨 11도의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돌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92회 안정적이고 힘찼어요. 5일 전 이 심장이 멈췄던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한지우가 앞서 걷고 있었어요. 저녁 진료를 마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운 대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뒷모습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있었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생생한 거였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대웅전 마당에 섰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1300년 된 돌탑이요. 저는 탑을 올려다봤어요.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역사가 생명이요. 한지우가 말했어요. 이 탑들은 수백 번 무너질 뻔했지만 여전히 서 있다고요. 민서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무너질 뻔한 것들이 가장 강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제 심장처럼요. 대웅전 처마 끝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일 전 컨벤션 홀의 샹들리에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어지러웠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같은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한지우와 나란히 난간에 기댔습니다. 경주 시내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이 도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도시는 내 심장에 이식됐다고요. 민서가 통역하자 한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우가 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경주를 기억하겠냐고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일부라고 이 심장이 뛸 때마다 경주를 느낄 거라고 답했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야경이 짙어졌어요. 석가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고 대웅전 지붕선이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사진으로는 안 됐습니다. 눈으로 심장으로 새겨야 했어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병을 맡기지만 의사도 환자에게 배운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저한테서 뭘 배웠냐고요. 한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편견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한지우는 제 심장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을, 제 두려움을, 제 과거를 치료했어요. 그게 진짜 수술이었죠. 불국사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7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일 전 저는 죽을 뻔했지만 지금은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라고요. 생명이 이렇게 선명한 거였어요. 한지우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말없이요. 발소리만 돌계단에 울렸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불국사가 조명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떠나야 할 곳이지만 영원히 남을 풍경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한지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죠. 따뜻했어요. 5일 전 제 맥박을 짚었던 그 손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다시 만나자고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지우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한지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경주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힘차게요. 이 심장은 이제 두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기술과 인간이, 과거와 미래가 함께 만든 기적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경주야, 고맙다고요. 당신은 내 심장에 이식됐다고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평생 남을 거예요. 이 심장이 뛰는 한요.